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연립이라는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그냥 방정식, 연립 부등식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을 오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목적성은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의미와 해를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연립 1차 방정식의 의미와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그 계산하는 과정, 그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크게 두 가지 해법이 나오는데요. 대입법과 가감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해서 풀 건데 구분이 중요하고요.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경우 방정식, 부등식 다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를 구하는지 그 좀 편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뜻과 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미지수를 x, y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1차라고 했으니까 그 문자 두 개 각각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x에 대한 1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고 y에 대한 1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고 모든 항들은 다 덧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다항식의 개념이잖아요. 상수항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C라고 두고 이퀄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이 있어야겠죠. 아니어도 되죠. 자, 그러면 X의 개수는 0이면 안 되죠. X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Y의 개수도 0이면 안 되고요. C는 상관이 없죠. 그러하니 미지수가 두 개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단 A, B, C는 상수인데 X 개수와 Y 개수 0이 아니다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외로 이런 문제가 쉬운데 놓치더라고요. X, Y가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는 뭘 말할까요? 그럼 친구들이 자연수요 라고 해요. 땡! 이라고 얘기하죠. 왜일까요? 0도 정수잖아요. 의미 아닌 거니까 0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1차 방정식 이거를 참이 되도록 하는 xy 값 이게 바로 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경우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방정식은 한 개예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적죠. 그러면 한 가지로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 구해집니다. 즉 x, y의 쌍으로 구해집니다. 보세요. 자연수 또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은 0 또는 자연수예요. 0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굳이 x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x의 개수가 y의 개수보다 더 크죠. 그럼 계산의 경우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0 대입하니까 얼마 돼요? 그 y는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0,5 이렇게 순서상. 그래서 값도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x가 1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y는 5가 되죠? 따라서 이때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y는 3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해가 뭐예요? 1,3이 되는 거죠. 자,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4 플러스 y는 5가 되니까 따라서 y는 얼마가 되죠? 1. 그럼 요때 해는 뭐가 됩니까? 2,1 되는 거죠. 자, x에 3을 대입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되죠. 왜죠? 6을 계산하면 얼마 돼요? 6 더하기 y가 5가 되는데 그럼 y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이제부터는 구할 필요가 없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지금 작아지고 있잖아요.
합이 일정한 값이었기 때문에 x가 커지니까 y 값은 5, 3, 1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작아지겠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수소쌍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값이라고 했으니 답을 적을 때 x가 0일 때 y는 5.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3. x가 2일 때 y는 1. 이렇게 해서 경우를 3가지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1개밖에 없을 때는 조건을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엄청 많겠죠. 이 조건 없으면은 막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지수가 2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 오케이, 아까 봤죠? 1차 방정식. 그런데 그 2개 있습니다. 네, 동시 만족.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집합으로 얘기하면 교집합.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라는 걸 친구들이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이게 얘도 만족하지만 얘도 만족하는 값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정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표현을 쓰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2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면은 첫 번째 거에 해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이기도 한 거에 해. 여기에도 있으면서 여기에도 있는 애를 뽑아내면은 그것이 딱 하나 해가 된다. 그래서 연관지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은 동시에 만족하는 이란 표현이라는 거 정도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이면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고, 연립 부등식의 해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이때 만족하는 그 해의 의미는 무엇이 되느냐? 해라는 것은 x, y의 값,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또는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순서쌍 형태로 나타낸다. 값 또는 순서쌍 형태. 해를 구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해를 구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그 말은 뭐예요? 해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고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차근차근 가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 얘를 니은. 그러면은 기억 방정식의 해를 먼저 순서쌍으로 한번 해를 x, y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에 뭐부터 대입하면 될까요? 1부터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7. 자, 그 다음엔요. 2,6. 그 다음엔요. 3,5. 결국 합이 8로 일정한 자연수 쌍이잖아요. 그러면은 4,4. 자, 그리고 5,3. 다른 거죠? 자, 볼게요. 4,3, 5,3, 그리고 6,2, 그리고 7,1로 끝나겠죠. 자, 만약에 얘가 8이 돼버린, 둘 중에 하나라도 8이 돼버리면 나머지가 0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x, y가 바뀌면 전혀 다른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몇 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만약에 요것만 있었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예요? 하면 7개가 되는 거죠. 이 가능하세요. 네. 첫 번째 기억의 방정식은 해가 7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니은 갈게요. 자, 니은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누가 커요? y가 크죠. 그 y에 1부터 대입하시는 게 편해요. 자, 이제 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합시다. x는 하게 되면 2y 2항에서 11-2x가 되죠. x가 되죠. 다시요. x는 건 2x가 아니죠. 다시. 2y를 2항시킨 거니까 11-2y가 되죠. 이렇게 하면 y에다가 값을 대입할 때마다 바로 x값이 구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그 y에다가 1부터 대입합니다. y 1 대입하면 11 빼기 2니까 9가 되죠.
자, y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2 대입하니까 11 빼기 4로 7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y에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11 빼기 6이니까 5가 되죠.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y에다가 자연수를 1씩 증가해서 대입하니까 자연스럽게 2배에서 빼지게 되니까 x는 2씩 작아지는 거죠. 보세요. y가 1씩 커지니까 x는 그때마다 9에서 7, 7에서 5 해가지고 2씩 작아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산할 필요가 없죠. y가 4가 되면 x는 5에서 2 작아지니까 3. 한번 대입해 보세요. y에다가 4를 대입해 보세요. 그 x가 3 나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y가 5가 되면은 여기서 2 작아지니까 1 되는 거죠. y가 6이 되면은 2 작아지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되죠. x가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럼 이때는 해가 총 몇 개예요? 니은 해는 1쌍, 2쌍, 3쌍, 4쌍, 5쌍 해가지고 5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y가 1, 2, 3, 4, 5 5가지가 있으니 그때마다 x는 결정될 것이고 5개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연립을 할 것입니다. 연립은 뭐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의 해이기도 하면서 니은의 해이기도 한 것이 어디 있나 봤더니 자, 보이네요. 바로 5,3인 거죠. 기억의 해이기도 하면서 니은의 해이기도 한 거니까 연립방정 푸시오라니까 해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5일 때 y가 3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아니면 순서상으로 적어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럼 저거 매번 저렇게 얘도 만족하는 해를 쫙 구하고 얘도 만족하는 해를 쫙 구해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골라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 풀이 해법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바로 대입법과 그 다음에 가감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개씩 해법 원리를 배우자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법부터 알아볼 건데 대입이란 단어는 대입 말고요. 입시의 대입 아니고요. 그죠? 대신해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은 대신해서 집어넣는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 그지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한 방정식에서 미지수 하나를 정리하여 다른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대입하여 나온 식을 풀고 그 값을 이용해 나머지 미지수도 구한다.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입법의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한 문자를 다른 문자의 식으로 바꿔가지고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문자 하나의 값을 먼저 구하려는 작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를 풀고 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볼게요. 두 개의 방정식을 바라봤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죠?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맞죠? 그런데 두 개 중에서 한 방정식을 잘 관찰했더니 한 문자가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됐네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굴까요? y는 이거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할게요. 기억 이렇게 하고 니은 하면은 니은의 y를 어디에? 기억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동시 만족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때문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의 x이면서 이거의 x 그리고 동시에 여기 y이면서 여기 y인 i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y랑 이 y가 같은 y라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y를 찾을 거니까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아지는 거죠. 3x 플러스 4 y에다가 통째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요. 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괄호를 풀면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0 되겠죠?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x는 2항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나요?
따라서 x값이 얼마가 나오죠? x는 2가 나옵니다. 자, 구한 x는 2라는 것을, 기억에서 구한 x는 2라는 것을 다시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자동 y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에 대입하느냐, 얘를 니은에다가 대입합니다라고 문장 적어주시면 그때 y가 얼마가 되느냐, x에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첫 번째의 이거의 답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대입해보세요. 검산도 중요하죠. x에 2를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오케이. x에 2를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등식 참 오케이. 그러면 해 맞음. 이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쭉 보니까 대입법을 써야 하는 상황이 딱 판단이 됐다면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해가 구해진다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거 대입법 쓰면 편하겠는 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일까요? 첫 번째 얘를 마찬가지로 얘도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의 기억은 니은인 거예요. 두 개를 봤더니 보세요. 기억에서 y는 얘 이해한 거죠. 걔가 누구예요? 3x 하는 순간 이 y를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기 너무나 편하죠. 그럼 기억에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니은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x-2 곱하기 y 자리에 3x를 대입하는 겁니다. 는 5. 맞죠? 그럼 뭐예요? x-6x는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x는 5가 되고 그 x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방정식. 여기 대입해도 돼요. 그 바로 y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억에다가 대입할까요? 즉 이렇게 하지, 기억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네요. 이 변화된 것을 얘를 똔똔똔 디귿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를 디귿에다가 대입하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바로 y가 구해지는 거죠. 이게 대입법의 핵심인 거예요. y는 하니까 x 결정되면 결과 바로 y가 나오니까. 그래서 디귿에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의 답은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해놓고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각 대입해서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지를 검사하는 습관. 마찬가지죠. 맞나요? 그 1번, 2번을 넓게 보시면 결국 대입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입법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한 문자, 즉 다른 문자의 해가 먼저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 핵심인 거예요. y는 하는 여기다 슉 집어넣으면 바로 y가 구해진다. 마찬가지죠.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해서 그 문자를 해를 구하고 핵심은 그것을 여기다 슉 집어넣었을 때 바로 한 문자의 값을 구한다가 되는 거죠.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가법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장 정리하고 갈게요. 한 방정식에서 미지수 하나를 정리해서 다른 방정식에 대입을 함으로써 해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이게 대입법이구나 라고 이제 아시겠죠? 자, 가가법도 문장 먼저 갑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감이잖아. 뺄 감자. 그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 그래서 해를 구한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서 어쨌든 미지수 한 개의 값을 먼저 구해야지만 다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면 남은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가지고 나머지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억할 필요 없이 핵심 문장은 더하거나 뺄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자동 해결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 대입법으로 풀어도 괜찮긴 해요. y는 하고 대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만 잘 보니까 x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기억에서 니은을 빼버릴 거야. 그러면은 좌변끼리 뺀 것은 우변끼리 뺀 거랑 같겠죠? 그러니까 5 써볼까요? 2x 플러스 y는 10, 2x 마이너스 2y는 1 이렇게 해놓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뺀다고 했습니다. 뺄 거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2x에서 2x를 빼니까 여기는 없죠? 1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1 빼기 2는 1 플러스 2죠? 그러면 3y가 되죠? 10 빼기 1,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y가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기억에 대입하든 니은에 대입하든 나머지 x 구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것을 기억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2x 플러스 3은 10, 2x는 7.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2x가 7인 거니까 x는 2분의 7 나옵니다. 그러면은 1번의 해는 x가 2분의 7일 때 y는 3이 나오는 겁니다. 각자 대입해보세요. 만족하죠? 대입해보세요. 만족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한 문자를 소거한다가 포인트다. 자, 지금 뺐습니다. 얘를 더하는 계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 개수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기 위해서 더해버리면 소거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나 이거 기억에다가 니은에 마이너스 1배한 거를 더할 거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싹 좀 지워보고 적어놨으니까요. 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니은에 마이너스 1배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되죠. 나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더하는 거니까 x항 소거되고 1 더하기 2니까 3y는 9가 돼서 y는 3이 되고 자동도 대입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맞나요? 네. 핵심은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건데 절대값을 갖게 만들면 더하거나 빼가지고 나머지 문자를 구하고 또 다시 원래 문자를 구한다. 해는 쌍으로 존재하니까. 해는 쌍으로 존재하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이거는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겠죠.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버리면 y가 소거되는 거죠. 그럼 3x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x를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든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든 y 값은 동일하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난 첫 번째 대입하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y는 9가 되고 그럼 3y가 얼마가 되죠? 네, 15가 되니까 y 값은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5.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또 각각 대입해서 등식 참인 거 확인.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3, y 5를 대입해서 등식 참인지 확인.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한 개도 틀리면 안 돼, 얘들아.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응용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다라고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인 방정식 다음에는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것이 나와서 하는 건데 결국 개수가 정수인 것이 편하잖아요. 그러니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가지고 개수를 정수로 바꾸고 푸는 것이 유리하다,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연립 방정식 푸시오. 첫 번째 원래 방정식을 기억, 얘를 니 나갈게요. 그럼 기억의 개수를 모두 정수 만들려면은 기억에다가 얼마 하면 돼요? 10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0 곱한 거니까 7x 마이너스 2y는 4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저는 디귿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 니은은 어떻게 할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6 곱하는데 모든 항에 곱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학생들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건데 여기 곱했는데 또 여기도 안 곱해요. 좌변에 곱한 건 우변에 같은 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제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라도 해라. 연필로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라라고 해요. 그러면 실수 안 하거든요. 그럼 갑니다. 자, 두 번째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3x 2y는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자가 이상하게 보이네요. 좀 리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연립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너무나 괜찮게도 소거할 문자가 보였네요. 누구 소거 가능해요? 네, y 소거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디귿에서 리를 뺄 거다. 자, 빼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1배 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디귿에다가 리을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할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디귿 적을게요. 7x 마이너스 2y는 4. 자, 마이너스 1배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12.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더하기로 했었죠? 얼마 나와요? 4x, y 항 소거되고 여기는 16. x가 얼마죠? 4. 그럼 x를 어디다 대입할까요? 디귿에 대입할까요? 리을에 대입할까요? 리을에 대입해볼까요? 자, 그럼 이것을 리을에 대입을 하면 3, 4, 12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마이너스 2y는 2항에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4가 되죠. 따라서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12. 자, 이제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4일 때 y는 얼마가 됩니까? 12. 값으로 적어도 되고 순서상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x, y 각각 4하고 12를 대입해서 4 나오는 거 확인. x에다가 4 대입해볼까요? 대입해서 3, 4, 12. 그 다음에 y에 1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4. 계산해서 마이너스 12. 오케이, 맞죠? 그래서 확인하는 습관. 이렇게 하면은 검산 능력도 늘고 암산 능력도 늡니다. 이 파트에서 좀 많이 그 실력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핵심이 뭐예요? 아유, 이게 왜 옷에 이렇게 쓸렸나 봐요. 다시.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식만 만족하면 해가 아니다라는 거 강조해드려야 되고요. 대입법에서는 무조건 y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x는 어쩌고저쩌고 y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변환시킨다고 하죠. 빨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뺄 때는 항의 개수 부호, 즉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개수 잘못 맞춰놓거나 부호 잘못 봐가지고 망하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자, 소수나 분수가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게 이제 그렇죠. 문제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가끔씩 해 x가 막 좀 이렇게 낯선 수나 분수나 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들이 풀어놓고 고민해요. 왜 그러니?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저는 이렇게 정확히 계산한 거 맞아? 한번 과정 봐봐. 맞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방정식에는 바뀌지 않죠. 연립방정식에는 한 쌍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연립방정식입니다.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2x 플러스 2y는 2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나 이거 가관법 이용하려고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몽땅 다 2배를 해가지고 2x 플러스 2y는 2하고 이거를 빼려고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다 소거가 돼버리죠. 0은 0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두 개 방정식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결국은 뭐예요? 같은 방정식인 거죠. 같은 방정식인 거잖아요. 일치. 그럼 봐봐요.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잖아요. 근데 같은 방정식이면은 뭘 대입하든지 간에 무조건 둘 다를 만족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 해는 그렇죠.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으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다. 부정이라는 걸 표현 씁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세요.
x 플러스 y는 1인데 나머지 방정식이 2x 플러스 2y는 3입니다. 그래서 소거법을 쓰려고 첫 번째 방정식에다 다 2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빼봤어요. 어머 세상에.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모순인 거죠.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날이 옵니다. 1차 함수할 때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건 해가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방정식에 해는 없다. 이거는 해가 밑에다 써드릴게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불가능하다 해서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경우도 있고 불가능의 경우도 있는데 맞죠? 2x 플러스 다 지워졌네요. x 플러스 y는 이게 1이었고 이렇게 된 거 맞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문장 정도 적어두시고요. 보통 다른 말이 없다면 그냥 한 쌍의 해로 구해지기는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는 그 특별한 경우가 이런 경우.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따로 필기해 두시고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단원 평가할 때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모든 개념을 다 정리해 드렸고요.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